안녕하세요. 부모님들과 말씀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아, 이거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다는데 어떡하죠? 저렇다는데 어떡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잠이 깨 보면은 공동묘지 옆에서 잠이 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설 따라 삼천리를 피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전설 따라 삼천리 중에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인터뷰 안 하면 떨어진 거다, 인터뷰 오라는 소리 나는 안 했는데 나는 합격할 찬스가 전혀 없겠네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제가 아는 학생들 인터뷰 안 하고 합격하는 학생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 걔는 떨어지는데 인터뷰에서 완전히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붙었어. 네,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그럼 인터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그리고 학생들이 인터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인터뷰어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나는 당연히 될 거야. 라고 장담하는 학생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의 트렌드에 비춰서 지난 몇십 년 동안의 트렌드와 지금 현재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팩트에 가까운 부분만 약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전에는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뷰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에 따라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터뷰어들과 제가 같이 인터뷰어들을 트레이닝하는 세션을 제가 같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어들에게 주어지는 임무를 보면은, 첫째, 인터뷰어의 첫 번째 임무는 인터뷰를 받은 학생이, 인터뷰이가 나는 인터뷰를 굉장히 잘했다는 기분을 가지고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인터뷰의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어들은 언제나 인터뷰이가 나는 정말 인터뷰 잘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난 너무 좋아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 것을 첫 번째 자기네들의 임무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잘했으니 나는 꼭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어들이 그 학교의 보드 오브 디렉터도 아닙니다. 그 학교의 프로페서도 아닙니다. 어드미션 오피서가 인터뷰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주로 그 학교에 가서 할 때는 어떨 때는 어드미션 오피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사는 곳에서 동네의 인터뷰어들과 만나는 경우는 대개 누구죠? 졸업생들, 얼룸나이 중에서 볼런티어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스타일의 문화에 맞을 것인지를 보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즉, 인터뷰에서 떨어질 학생을, 인터뷰를 너무 잘해서 떨어질 학생을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인터뷰가 붙이는 용도로 사용되지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면 인터뷰 때문에, 즉 서류에서는 꼭 붙이고 싶었던 학생인데 인터뷰어가 학생을 떨어뜨릴 수 있느냐? 네. 이 학생의 스타일은 우리 학교의 문화와 컬처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 가산점이 붙어서 앞에서 90점을 받아야지 통과되는데 89점이었는데 인터뷰에서 내가 3점을 받아서 붙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출된 원서를 가지고 학생의 합격 여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인터뷰에서는 우리 학교의 문화와 우리 커뮤니티의 컬처에 맞지 않는 학생을 걸러내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주로 얼룸나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 똑똑해 보인다라든지
이 학생이 눈이 반짝반짝하다든지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얘는 너무 잘난 척해서 우리 학교에 안 맞을 것 같아. 얘는 너무 말을 안 해서 우리 학교에 오면은 말 안 하고 살아서 딴 애들이 힘들 것 같아. 얘는 안 그런 척하지만 굉장히 볼러타일해서 보내서 우리 학교에 좀 안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것만 보는 것이 인터뷰어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경험했던 많은 학생들에서 그것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안 하면 떨어지느냐? 인터뷰 안 하고 붙은 학생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인터뷰의 대상도 되지 않은 거 보니까 절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동네 얼룸나이와 하면은 내가 붙을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비행기 타고 학교 빠지고라도 날아가서 그 학교에 가서 어드미션 오피스한테 나는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이 10명이면은 그 중에 9명은 필요 없는 짓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지만 어떤 학생은 그 학교 스타일에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고 그 학교에 굉장히 자기가 그 학교의 문화와 그 학교의 여러 가지 학풍이라든지 그 학교의 특별한 교수님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성적이 보더라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 일부러 학교에 가서 어드미션 오피서와 스페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 학생은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이 과목을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의 학교에 오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런 교수님들이 하는 강의를 듣고 싶어서 한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그 강의를 대학원생만 하느냐 나도 들을 수 있느냐 라는 식의 아주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그 정도로 준비가 되고 그 학교에 대한 사랑이 듬뿍 묻어나는 그러한 정도의 인터뷰를 한다면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내가 굉장히 나 정말 이쁘게 생겼지, 응? 나 굉장히 착하게 생겼지 정도만 가지고선 어떻게 인터뷰어에 환심을 사서 합격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아주 중요한 문제이냐? 인터뷰 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뷰 물론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학생들이 우리 인터뷰어가 하는 이러한 스타일을 보니까 나 저 학교 가면은 맨날 저런 사람들 만날 거야 될 것 같아서 나 그 학교 안 가라고 결정하는 학생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인터뷰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 학교는 문화가 이런가 봐. 이 학교는 이런 분위기면은 나 그 학교 별로 싫어라고 해서 그 학교를 오히려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아주 좋은 활용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캘리포니아 주민이 UC 들어가기가 더 쉬우냐? 아니면 타주 주민이 들어오기가 더 쉬우냐? 아니면 우리 애가 타주 학교를 가면 그것이 더 쉬우냐, 더 어렵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보면 제가 들을 때 첫째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쉬우냐 어려우냐만 물어봅니다. 쉽다 어렵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학교를 학생이 좋아할 학교냐 아니냐에 먼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쉽다 안 쉽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UC, University of California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는 UC 버클리건, UC LA건, UC 데이비스건 주인이 누구죠? State Government of California가 그 학교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주인인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주민이 훨씬 들어가기가 쉽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 지금 캘리포니아 UC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등록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 1년에 16,000불 정도 됩니다. 왜? 캘리포니아 주민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민의 인스테이트 투이션은 16,000불 정도입니다. 아웃 오브 스테이트 투이션은 지금 현재 35,000불 정도입니다. 즉 타주 학생이 오면은 2만 불을 더 내야 됩니다. 1년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 캠퍼스에서 우리 학교에서 인스테이트의 비율과 아웃 오브 스테이트의 비율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페더럴 거버먼트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줄어들고 있고 스테이트 거버먼트에서 나오는 지원금도 줄어들면서 학교에서 이 파이낸셜 매러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 수가 있죠? 인스테이트의 비율을 줄이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의 비율을 늘리면 한 명당 2만 불이 더 들어옵니다. Why not? 실제로 UC에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의 비율이 많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들어오기가 더 쉽냐? 어떤 학생이 많이 어플라이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웃 오브 스테이트의 퍼센테이지가 20%에서 30%로 늘었다라고 해서 꼭 쉬워진 거냐? UC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다른 주의 주민들이 내가 2만 불 더 내고서 오겠다는 사람이 10배로 늘었다. 그러면 더 쉬워지진 않겠죠. 그래서 쉽다, 어렵다의 기준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지금 현재 트럼프 거버먼트에서 많은 에듀케이션 컷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주립대들이 타주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을 많이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트렌드 또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합격이 좀 쉽다고 해서 내가 다른 학생의 2배, 3배를 돈을 내가면서까지 타주 주립을 어플라이 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경우 들어있는 몇 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웃 오브 스테이트 타주 주립을 어플라이 하는 트렌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 펜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즈 어바나 샴페인.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아시는 학교 중에 유니버시티 오브 인디애나가 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 퍼듀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서 주립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1.5세 이세인 분들 어플라이 하는 경우 자기 자녀들이 어플라이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지 몇 년 안 되시는 분들은 학생들이 거기 어플라이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교수님들 중에 그 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학교 박사학위 과정은 굉장히 뛰어난 학교들입니다. 하지만 학생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 아니라면 구태여 다른 학생들보다 2배, 3배를 내면서까지 조금 입학 찬스가 쉽다고 해서 이름을 내가 많이 들어봤다고 해서 그 학교를 어플라이 할 필요가 있겠는지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쉽냐 어렵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요즘 들어서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조금 인스테이트보다 쉬운 경향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구태여 아웃 오브 스테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건 좀 특별한 경우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로 1차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P란 무엇인가? AP, 그냥 AP, 무엇의 약자죠? Advanced Placement의 약자입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AP는 대학 과목을 듣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AP를 듣지 않으면은 좋은 학교로 가기 힘들고, AP는 무조건 많이 들어야 된다 등등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AP는 Advanced Placement의 약자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러면 Advanced Placement라고 해서 어떻게 다르냐 하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건 대학 과목을 듣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AP라고 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것이 AP의 기본적인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AP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학교에서 왜 이러한 AP라는 것을 만들었는지를 1차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AP 몇 개 들어야 되나요? 하는데, AP를 왜 오파를 하고 있고 AP를 왜 카운트를 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식 교육 방법과 대학교식 교육 방법, 대학원식 교육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릅니다. 컨텍스트, 내용을 줍니다. 그리고 퀘스천, 질문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답을 만드는 과정까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텍스트에 이러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런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답을 구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이 과정을 배우라는 것이 고등학교식의 교육 방법이라면,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리키느냐? 컨텍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질문을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힌트들을 몇 가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컨텍스트와 질문을 가지고 이 힌트들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대학식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학원은 뭐예요? 대학원에서는 컨텍스트를 주고 질문을 주면은, 그러면은 학생들이 스스로 힌트를 찾아 나가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 대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박사는 뭐예요? 네, 박사 과정에서는 주어진 컨텍스트에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이 박사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흐름도가 나오시죠. 그래서 자, 교육이라는 것의 목적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의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과정을 배워나가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식 방법과 대학교식 방법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컨텍스트와 질문이 주었을 때 푸는 과정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힌트를 주느냐입니다. 그런데 AP는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식 교육 방법보다는 대학교식 교육 방법으로 가는 트랜지션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AP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힌트를 주는데 힌트를 광범위하게 주지 않고 힌트를 좀 줄여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힌트들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선생님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답을 찾도록 하는 과정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대학교로의 트랜지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도와주는 것이 AP의 개념이지, 일반 교과에서는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을 AP에서는 완전히 다른 걸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컨텍스트와 똑같은 질문도 어떻게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다른가를 가르쳐서 대학교식의 교육 방법을 미리 체험하도록 해주는 것이 AP식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APB와 레귤러 A가 점수가 똑같이 4,000명이라는데요. 숫자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매달리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의 학점은 4.37이에요.
다른 애 하는 학점이 4.32니까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애는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만나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점의 그 숫자에만 메인 포커스를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학점의 숫자만이 모든 입학이나 학생의 평가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PB와 레귤라 A가 똑같은데요 라고 하는 질문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그것의 흐름도를 보는 것이 AP라 다른 학점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 학생이 쫙 들어오면은 먼저 학점 GPA 곱하기 얼마, 그리고 SAT 곱하기 얼마 해서 합산을 해서 그걸로 쫙 순서대로 줄을 세운 다음에 여기서 탁 자르는 게 커트라인이에요 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학교 없습니다. 자, 학교에서 학생의 성적표를 받으면은 그것의 흐름도를 다 보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APB와 레귤라 A, 제가 어드미션 오피서들과 같이 앉아서 저녁에 저녁 같이 먹고 뭐 맥주 한잔 하고 와인 한잔 할 때 그 사람들이 제일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APB하고 레귤라 A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대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APA가 좋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오피셜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저녁에 앉아서 먹을 때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APB는 약간 외부적으로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은 한국의 바보 같은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APC는 약간 미쳤다라는 표현까지 쓰는 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AP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P는 내가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좀 더 어렵게 해보겠다라고 들어가는 것이 AP를 선택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어드미션 오피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식당에서 나와서 파킹라스로 걸어가는데 저쪽에 어떤 친구가 껌을 쩍쩍 씹으면서 다리를 흔들흔들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 내가 가서 이 친구한테 너 왜 나 쳐다봐? 라고 시비를 걸어서 이 친구를 그런 짓 안 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가야 되는데, 괜히 가서 거기 가서 시비 걸어가지고 저 터지고 돌아왔다. 그럼 보통 뭐라고 부르죠?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다가 가서 싸움을 걸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지 싸움을 거는 겁니다. AP의 선택이 그렇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가도 되는 것을, 즉 레귤러로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AP를 들어서 일부러 싸움을 걸어서 챌린지를 들어갔으면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지. 그거 들었다가 가서 조 터지고, 뭐 조 터지지까지는 않아서 B를 받았다, 좀 조 터져가지고 C를 받았다, 그리고 무지하게 조 터져가지고 AP에서 D를 받았다. 그럼 거의 자살행위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P B가 좋으냐 레귤라 A가 좋으냐, 저 숫자로는 4.0이지만 그분들의 질문은 대답은 뭐라 그랬죠? 네, APA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 그랬습니다. 즉 AP를 들을 때는 내가 잘해서 A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챌린지를 해서 챌린지를 하고, 내가 조금 약한 부분은 스스로 그것을 디펜스를 잘 해내서 테이크 케어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학생들의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어드미션 오피서들의 입장이고, 그러한 것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학생들의 GPA 전체 흐름을 보는 것이라고 해야 이해하시면 접근이 좀 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AP 시험 꼭 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AP를 봐서 내가 AP가 끝나면 보통 이제 지금 2학기 기준으로 보면은 5월경에 AP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3월에 AP 시험 신청을 해서 5월 달에 AP 시험을 보는 것이 일반적인 스케줄입니다. 자, 그런데 AP를 들었는데 AP 시험을 보지 않은 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보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일부러 어드밴스드 플레이스먼트로 내가 챌린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테스트 과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테스트 과정이 있는데 그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은 1년을 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나 자신을 테스트해 보지 않은 것은 학교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자세입니다. AP를 들었는데 AP에서 성적도 잘 안 나왔고 AP 시험을 본 결과도 잘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건 한 가지의 실수입니다. AP를 듣지 않아야 될 과목을 선택을 했다라는 한 가지의 실수를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내가 일부러 챌린지를 해서 내가 1년을 그거를 열심히 챌린지를 했는데 그 챌린지의 결과를 내가 테스트도 해보고 싶지 않다는 학교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서너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AP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싶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학교와 같이 교감하고 내가 그 학교를 가서 어떻게 어드밴스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시험 꼭 봐야 하나요? 저는 보는 것이 지당하다고 보고 그럼 AP 시험에서 몇 점 받아야 하나요? 가능한 한 높게 받는 게 좋겠죠. AP에서 3점 받으면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자기가 어프로치를 하느냐. 학교에서는 평가 자체를 해보지 않은 것을 좀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SAT2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P 시험과 SAT2를 약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AT2를 몇 개를 봐야 하나요? 많은 학교에서 SAT2를 2개를 리콰이어드로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그러면 AP 시험 2개만 보면 되겠네. 우리 애 수학 잘하니까 하나 보고 그리고 우리 애 한국말 잘하니까 코리안 보고 그럼 2개 다 리콰이어먼트 다 채웠으니까 됐네. 네. 집에서 한국어 하는 애가 AP 한국어 테스트 봐가지고 780 받으면 그거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학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AP를 들으면 내가 일부러 챌린지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챌린지 한 과목에 대해서 AP 테스트 5월이니까 시험 준비해서 AP 테스트 보고 그리고 6월 달에 SAT2 보고 해서 나를 스스로 평가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경우 AP 테스트를 잘 봤어요. SAT2를 봤는데 SAT2 점수가 예를 들어서 800을 받고 싶었는데 740이 남았어요. 10월 달에 그 SAT2를 다시 봤어요. 그래가지고 740이 나왔는데 790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볼 때 굉장히 BABO스러운 친구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1년 동안 챌린지를 해서 AP를 열심히 잘 들어서 그 과목을 AP 테스트도 잘 통과했고 SAT2도 봐서 내가 평가를 받았다. 끝나야 되는데 이 점수를 10점을 더 올려야 되는데 20점을 더 올려야 되는데 해가지고 10월 달에 그걸 다시 공부를 해서 봤다. 굉장히 그 숫자에 점수에 목숨을 거는 친구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오히려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AP를 봤는데 AP 테스트에서 5를 받아서 멋지게 했는데 그날 SAT2 시험 보러 가는 날 내가 설사가 나가지고 도저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느라 해가지고 내가 점수가 500이 나왔어.
그럼 한 번 더 봐가지고 750을 받으면 그건 좋겠죠. 그런데 740이 나왔는데 그걸 다시 재시험을 봐서 760이나 770으로 올렸다. 그 숫자 하나에 목숨을 거는 학생은 학교가 과연 앞으로의 그 학생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싶어할 학생일까는 조금 학교에서 고민을 많이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 시험 봐야 하나요? 네,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점을 받아야 되나?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너무 애매모호하고 정답만 말씀했나요? 이제 학교에서 보는 이유는 챌린지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AP 시험을 봤으면 이왕이면 그 과목의 SAT2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적 몇 점 때문에 다시 리테이크하는 것까지는 조금 하실 필요가 없지 않냐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